나 정도면 은퇴 후에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을 줄 알았어요. 이 말 은근히 많이 들립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60세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바탕으로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될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퇴직 후 택시든 경비든 뭐든 일은 하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60세까지 공장 반장으로 성실히 일했던 분이 퇴직 후 선택한 건 개인 택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에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타지 않는 날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출퇴근 수요 줄어들고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같은 경쟁도 많아지다 보니 막상 차를 끌고 나가도 수입은 쥐꼬리만큼, 오히려 차 수리비에 기름값까지 감당 못하고 결국 택시를 접었다는 씁쓸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왜 지금 은퇴 준비가 중요하고 어떤 착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금은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1.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일자리가 없다가 현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도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수입이 나오는 일자리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례 1. 60세 공장 반장 출신, 택시 몰며 자존감 무너짐. 이분은 35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어요. 택시 면허도 미리 준비해뒀고요. 하지만 막상 도로에 나가보니 승객 수는 급감, 경쟁은 치열했고 코로나 이후 택시 수요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루 수입 3만 원, 기름값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죠. 그마저도 손님이 없으면 놀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와야 했나. 일자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은퇴한 순간부터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2. 퇴직금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건 진짜 큰 착각입니다. 물가 상승률, 의료비, 자녀 지원비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는 더 필요합니다. 사례 2. 58세 퇴직 후 연금 120만 원, 월세살이 시작한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 20년간 병원에 근무했던 이분은 퇴직금으로 4천만 원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 건강보험, 통신비, 식비, 관리비, 여기에 고관절 치료까지 겹치면서 적자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월세로 이사.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셨어요. 우리 삶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그 변수들을 대비한 준비가 없으면 퇴직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됩니다. 3.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좀 쉬자. 미안하지만 나중은 더 힘듭니다. 퇴직 후 체력은 떨어지고 일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시간은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쓸 돈이 없어요. 사례 3. 55세 자영업 접고 공사장 막노동 나선 남성. 이분은 자영업을 하다 적자 누적으로 가게를 접었습니다. 60 넘어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결국 하루 12시간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기 시작했죠. 체력은 바닥났고 여름엔 탈진, 겨울엔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 퇴직 전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이 고생 안 했을 거라고 한탄했습니다. 지금 힘든 건 알지만 나중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게 나중에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현실적인 노후 수입 시뮬레이션. 월 얼마나 쓸 건지, 고정비는 얼마나 나갈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커버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소득의 일부를 노후 계좌로 분산해 보세요. 몸 관리와 재취업 가능성 점검. 60대에도 일하려면 체력이 전제 조건입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동시에 자격증 하나라도 준비해 보세요. 경비,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드론 자격증 등 은퇴 후에도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고정비 줄이는 구조 만들기. 월세를 전세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자동차 유지비 줄이기 등. 노후의 수입을 늘리기보다 더 쉬운 건 지출을 줄이기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대부분 일하면서 벌고 소비하면서 살아온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감각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차갑게 다가옵니다. 공장 반장도, 간호조무사도, 자영업자도 다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착각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퇴직 후에 해야 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노력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필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60세 반장의 택시 인생, 왜 실패했을까? 은퇴 후 생계형 노동의 함정과 대비 전략. 한국 사회에서 60세는 법적으로 정년의 마지노선입니다. 과거와 달리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퇴직 후에도 2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은퇴를 단지 쉬는 시기로 착각하거나 그때 가면 뭔가 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퇴직을 맞이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런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는 있을 것이 아니라 찾기 어려운 것이다. 60세 공장 반장이 퇴직 후 택시기사가 되었지만 손님을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다는 뉴스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개인 택시 운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57.6%에 달합니다. 고령층이 몰려있는 택시업계에서 이미 경쟁은 극심하고 수요는 감소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 카카오티, 우티, 대리운전 등의 활성화는 전통적 방식의 영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차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체력과 자본을 소진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과연 충분한가? 많은 이들이 퇴직금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하고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이 개시되는 시점부터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대와 다릅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2024년 기준 약 62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중 70%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 수령.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만 잡더라도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성질환, 병원비, 부모 봉양 또는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더해지면 재정 압박은 급속히 심화됩니다. 한 간호조무사 출신 여성은 퇴직금 4천만 원과 국민연금 120만 원을 믿고 월세 생활을 시작했지만 2년 만에 적자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의료비와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나중에 준비하겠다는 착각, 은퇴 후 준비는 더 어려워진다. 퇴직 후 새로운 자격을 따고 일자리를 찾고 수입을 만든다는 계획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체력적 한계, 심리적 위축, 사회적 연결 부족 등으로 좌절됩니다. 사례로 자영업 실패 후 55세의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전환한 남성은 체력 저하와 부상, 의료비 부담으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이 나이에 고생이라도 해야 살 수밖에 없다는 심정은 많은 은퇴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대비 3단계 전략. 1. 노후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수입 퇴직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모든 자산의 월별 수입 예상. 지출 고정비 주거, 식비, 보험, 변동비료, 여가, 예상되는 긴급비용. 결과 최소 20년간 유지 가능한 플랜을 시뮬레이션하고 부족분을 파악. 예월 연금 90만원, 고정지출 130만원, 매월 40만원 부족 추가 수입 마련 필요. 2. 소득형 자산 준비 자격증 확보. 자격증 추천.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실버케어 자격증. 바리스타, 드론, 반려동물 관련 자격 등.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소형 임대사업, 블로그 유튜브 수익화, 귀농형 소득작물 재배 등. 노후에는 몸으로 버는 일보다 자산이나 지식으로 버는 일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3. 생활 구조의 최적화, 고정지출 줄이기. 주거비 다운사이징, 전세 외곽, 소형주택 전환 시골 귀촌 등. 자동차, 감차, 차량 유지비 절감,
대중교통 카쉐어링 활용, 소비습관 점검 구독 서비스, 외식비, 불필요한 보험 정리. 월 지출 3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현실의 시작이다. 퇴직 후 우리는 다시 초보가 됩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소득원,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수많은 변수에 노출됩니다. 은퇴를 일의 끝이 아닌 현실 생존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지금 은퇴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장 반장님처럼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여성도, 자영업자도 모두 공통적으로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은퇴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